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2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1회차 승호패 분석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조합픽이 3등에 적중했고, 구매 금액을 줄여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조합픽 역시 4등에 적중했습니다. 2월금이 쌓이지 않아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렸던 승호패 42회차 조합픽 역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호패 44회차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구와 축구, 배구까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높은 적중률과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샌안토니오전에서 3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CJ 맥컬럼이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브랜든 잉그램 역시 26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과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30득점과 리바운드 23개를 합작하면서 샌안토니오의 페인트존을 잘 공략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벤치 핵심 3인방도 제 몫을 해줬는데 호세 알바라도와 트레이 머피 3세, 나지 마샬 모두 높은 득실 마진과 더불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주전과 벤치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올리언스입니다. 홈에서도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경기 상대 멤피스가 원정 백투백 일정인 걸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뉴올리언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오클라호마 원정에 이어 수요일 뉴올리언스 원정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 바로 징계로 인해 올 시즌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바로 이번 뉴올리언스전부터 징계가 풀리면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모란트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들을 봤을 때 당장 이번 뉴올리언스전부터 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만약 모란트가 출전한다면 멤피스는 전혀 다른 팀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모란트는 통산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평균 21.4득점과 8.3개의 어시스트, 4.8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을 정도로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던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모란트가 없는 시즌 초반 데스먼드 베인과 제런 잭슨 주니어가 맹활약을 펼치며 고군분투했지만, 역시나 모란트가 없는 멤피스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 모란트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란트가 아예 무리하지 않고 금요일 홈 경기에서 복귀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수요일 아침까지 모란트의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홈팀 뉴올리언스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고, 만약 멤피스의 자모란트가 이번 경기 출전이 확정된다면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휴스턴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데미안 릴라드가 39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야니스 아데토쿤보 역시 26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야니스는 지난 인디애나전 커리어 하이인 64득점을 기록했었고, 최근 출전하는 경기마다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밥 먹듯이 기록하면서 상대팀의 페인트 존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미들턴도 출전하는 경기들에서는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올 시즌 블록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룩 로페즈도 페인트 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벤치 에이스 바비 포르티스 역시 최근 폼이 올라오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안드레 잭슨 주니어와 AJ 그린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도 벤치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올 시즌 14승 2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홈 경기인 만큼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미러키입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에서 36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LA 레이커스전 승리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레이커스전에서 승리하면서 기나긴 18연패를 끊어냈던 샌안토니오인데 직전 경기 무기력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슈퍼루키 빅터 웬바냐마가 17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자이언 윌리엄슨과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버티고 있는 뉴올리언스의 프론트코트진을 상대로 고전했었고, 원투펀치 켈든 존슨과 데빈 바셀이 나란히 13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아쉬움이 남았던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웬바냐마를 포함해 젊고 재능 있는 유망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샌안토니오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줄 포인트 가드 자원이 없는 게 아쉬운 올 시즌입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샌안토니오고, 팀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 선수의 부재가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러키고,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 웬바냐마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는 만큼 쉽지 않아 보이는 샌안토니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포틀랜드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지만 클레이 탐슨과 앤드류 위긴스가 맹활약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커리는 포틀랜드전 시도한 3점슛 8개를 모두 놓치면서 268경기 연속 3점슛 기록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커리가 올 시즌 가장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탐슨과 위긴스가 53득점을 합작하면서 커리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탐슨은 최근 3경기에서 82득점을 몰아치면서 폼을 회복하고 있고, 지난 클리퍼스전부터 벤치로 내려간 위긴스가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으로 출전했을 때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브랜딘 포잼스키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원년 유망주 조나단 쿠민가와 모제스 무디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젊은 피들이 기존 선수들이 부진할 때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난적 보스턴이지만 최근 몇 년간 보스턴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골스고, 커리가 직전 경기 극심한 부진을 보여줬었던 만큼 이번 경기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올랜도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직전 올랜도전 3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제이슨 테이텀 역시 23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드루 할러데이, 데릭 화이트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 모두 고른 활약을 펼쳤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원투펀치 테이텀과 브라운을 필두로 앞서 말씀드렸던 주전 3명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알 호포드와 더불어 샘 하우저와 페이튼 프리차드가 벤치에서 힘을 내주면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보스턴도
올 시즌 원정 성적은 다소 아쉬운데 홈에서는 14전 무패 전승을 달리고 있는 반면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3연패 포함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시즌간 골든스테이트 원정에서 다소 고전했었던 보스턴인 만큼 어느 정도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에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7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제라미 그랜트와 앤퍼니 사이먼스가 54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12월 초에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앤퍼니 사이먼스가 올 시즌 출전한 6경기에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했고 30점 이상 득점한 경기도 3경기나 될 정도로 성공적인 복귀를 마친 상황입니다. 얼마 전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결장을 이어오던 제라미 그랜트도 복귀한 2경기에서 57득점을 몰아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주전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이 고질적인 단점인 페인트 존에서의 소극적인 모습을 여전히 포틀랜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데뷔 2년차 셰이든 샤프 역시 12월 초까지는 폼이 상당히 좋았지만 최근 치러진 3경기에서 극심한 얕은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게 팀의 연패의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스콧 핸더슨이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벤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팀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주전 센터 에이튼이 페인트 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포틀랜드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워싱턴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원투펀치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가 55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는 에릭 고든과 드류 유뱅크스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하위권 팀인 워싱턴을 상대로 한 진땀승이었고 최근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득점 볼륨 자체는 준수하나 잦은 턴오버와 더불어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피닉스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팀의 핵심 자원인 브래들리 빌이 다시 한번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결장해야 하는 점도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부커가 턴오버를 줄이는 동시에 플레이를 조금만 더 간결하게 해준다면 피닉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휴스턴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친정팀 유타를 상대하게 된 미첼인데 미첼은 지난 시즌 유타 상대로 2경기에서 69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친정팀에게 강했었고 최근 10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폼이 올라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팀의 핵심 주전 자원인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상황인데 딘 웨이드와 아이작 오코로 같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갈랜드와 모블리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는 점도 클리블랜드에겐 다행인 부분입니다. 최근 홈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브루클린전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테일런 홀튼 터커와 콜린 섹스턴이 나란히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센터 워커 캐슬러 역시 14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골밑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팀 평균 리바운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루클린을 상대로 15개나 더 많은 리바운드를 따냈던 직전 경기였고 특유의 홈경기력이 나오면서 홈경기 2연승에 성공한 유타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홈 성적은 8승 5패로 준수한 편이지만 원정 성적은
2승 12패로 좋지 않은 유타고, 최근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클리블랜드 프론트코트의 핵심인 에반 모블리가 최근 결장 중인 만큼 직전 경기에서처럼 유타가 리바운드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경기를 충분히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대패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복귀했지만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부진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베네딕트 메서린이 34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주전과 벤치 자원 총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리버튼이 8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특히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전 패배 이후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할리버튼이고, 할리버튼이 흔들리니까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진 인디애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야전사령관 할리버튼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직전 경기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었던 주전 센터 마일스 터너의 출전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토론토전을 대패하면서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과 벤치 자원 대부분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또다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샬럿입니다. 최근 테리 로지어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시나 에이스 라멜로 볼의 부상 공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도 결장이 잦아지면서 골밑 싸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일스 브리치스와 고든 헤이워드 두 포워드가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루키 브랜든 밀러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여전히 공수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 경기인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보스턴 원정 2연전을 모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 전승을 거두고 있는 난적 보스턴을 상대로 고전하면서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인 올랜도입니다. 직전 보스턴전에서는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3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보스턴의 수비에 고전하면서 야투 난조를 보였고 17점 차 대패를 당한 올랜도입니다.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프란츠와 모리츠 두 바그너 형제가 최근 폼이 다소 떨어진 것도 보스턴전 연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 성적 11승 2패로 확실히 홈에서는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력이 살아나는 올랜도고, 에이스 벤케로의 활약을 필두로 직전 보스턴과의 연전에서 부진했었던 바그너 형제가 살아나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미네소타전 아쉽게 넉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석패를 당하긴 했지만 팀의 원투펀치 타일러 히로와 뱀 아데바요가 직전 미네소타전 복귀를 했고 47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준 건 마이애미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히로가 부상일 때 주전으로 맹활약했었던 던컨 로빈슨이 다시 벤치로 내려가면서 벤치 뎁스가 두터워졌고, 조시 리차드슨과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같은 벤치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이애미가 올랜도와의 벤치 싸움에서도 크게 밀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로와 아데바요가 복귀한 만큼 마이애미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시카고전을 아쉽게 석패하면서 6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올 시즌 벌써부터 유력한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엘 엠비드가 40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엔비드는 올 시즌 현재 평균 득점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통산 미네소타를 상대로도 평균 득점 28.3점, 평균 리바운드 9.4개를 기록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전 시카고전 타이리스 맥시가 29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엔비드와 함께 고군분투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드가 미네소타 상대로 준수한 활약을 펼쳐왔지만 올 시즌 미네소타는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강력한 팀이고 페인트 존의 루디 고베어와 칼 앤서니 타운스, 트윈 타워가 버티고 있는 만큼 엔비드 외의 선수들도 활약해줘야만 미네소타를 상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전 경기 부진했었던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켈리 우브레 주니어,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마이애미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2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칼 앤서니 타운스와 마이크 콘리가 30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루디 고베어도 리바운드를 16개나 잡아내면서 골밑 싸움을 잘해줬고 벤치 에이스 나즈 리드가 15득점을 기록하면서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미네소타고 타운스와 고베어의 동선과 역할이 잘 정리가 된 동시에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조엘 엠비드가 버티고 있는 난적 필라델피아지만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유타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캠 토마스가 3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미칼 브리티스가 야투난두를 보이면서 부진했던 게 뼈아팠고 스펜서 디니디도 17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긴 했지만 3점슛 야투율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3연패 구간 미칼 브리티스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 캠 존슨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캠 토마스가 최근 두 경기에서 73득점을 몰아치면서 폼을 회복한 건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주전 5명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브루클린인데 벤치에서는 뚜렷하게 스코어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리안 핀니 스미스의 폼이 떨어져 있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와 로니 워커 사태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벤치 구간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주전들이 뛰는 구간에서 득점을 충분히 해놔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LA 레이커스 원정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제일런 브런슨과 줄리어스 랜들이 5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전 센터 미첼 로빈슨이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제야 하텐슈타인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직전 경기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를 상대로 17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벤치 에이스 임매뉴얼 퀴클리도 레이커스전 20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브루클린의 벤치 뎁스가 얇아져 있는 만큼 이번 경기 퀴클리의 활약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샬럿전 15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이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스카티 반스 역시 22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벤치에서 출전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22득점을 기록하면서 샬럿의 벤치를 압도했었던 토론토고 프레셔스 아치우아 역시 12득점을 기록하면서 게트주와 함께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줬습니다. 주전 가드 데니스 슈로더가 이번 샬럿전에서는 준수한 야투율을 보여주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는데 확실히 야투 기복이 심한 선수다 보니 경기력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로더뿐만 아니라 팀 전반적으로 올 시즌 야투 기복이 심한 토론토인 만큼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의 슛감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댈러스전 2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지난 오클라호마전 한 점 차 석패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팀의 부동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8득점으로 부진했지만 자말 머레이와 에런 고든이 4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자말 머레이와 에런 고든을 제외한 나머지 주전 선수 3명, 요키치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칼드웰 포프는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부진했지만 벤치 자원들이 힘을 내주면서 댈러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덴버입니다. 벤치에서 레지 잭슨이 20득점을 기록했고 제켄 아지와 페이튼 왓슨, 줄리안 스트로더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들의 부진을 만회했던 덴버의 세컨 유닛들입니다. 최근 에이스 요키치의 폼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덴버의 벤치 자원들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6연승을 달리고 있던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현 시점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코비 화이트가 24득점 9어시스트 8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스탯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니콜라 부세비치 역시 23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더마드 로잔과 패트릭 윌리엄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줬고 무엇보다 벤치에서 출전한 제본 카터와 알렉스 카로소가 2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잭 라빈이 빠진 이후에 오히려 경기력이 살아난 시카고고 코비 화이트와 패트릭 윌리엄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화이트와 윌리엄스, 팀의 두 젊은 피들이 힘을 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직전 뉴욕전을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32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르브론 제임스 역시 25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디안젤로 러셀과 캠 레디시, 터린 프린스가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벤치 에이스 오스틴 리브스가 20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3명의 주전 선수들의 부진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한 이후 치러진 4경기에서 1승 3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레이커스고 르브론과 AD가 연일 맹활약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디안젤로 러셀과 터린 프린스가 야투 기복이 워낙 심한 선수들이고 캠 레디시 역시 수비는 좋으나 공격력이 아쉬운 선수인 만큼 르브론과 AD에게 공격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2명의 에이스 외에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쉬운 석패를 당했습니다. 원투펀치 프레드 밴블릿과 알페렌 생군이 51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고 딜런 브룩스도 16득점을 기록했지만 제일런 그린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의 야투난조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벤치 자원들이 힘을 내줬었는데 제프 그린과 타리 이슨, 에런 할러데이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2명의 부진을 온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아쉽게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한 휴스턴이지만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 11승 1패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애틀랜타의 트레이 영을 제어할 수 있다면 휴스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에이스 트레이 영의 활약을 앞세워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했습니다. 이날 31득점 15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한 트레이 영이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디트로이트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애틀랜타입니다.
벤치 에이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건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지만 그래도 핵심 주전 선수인 클린트 카펠라와 디안드레 헌터가 복귀한 건 애틀랜타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홈에서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휴스턴인 만큼 직전 경기처럼 주전들의 고른 활약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애틀랜타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덴버와의 원정 경기에서 26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38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벤치 에이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고 단테 엑섬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돈치치를 받쳐주지 못했던 댈러스 선수들입니다. 에이스 돈치치가 12월 들어 평균 득점 36.4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나 파트너 카이리 어빙의 부상 공백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센터 데릭 라이블리 2세가 댈러스의 페인트 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인디애나전 대승을 거두면서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면서 직전 경기 35득점을 기록했고 3점 슛을 11개 시도에 8개나 성공시키면서 전성기에 가까운 야투율을 보여줬습니다.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는 꾸준하게 연일 맹활약해주고 있고 폴 조지 역시 다소 기복은 있지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도 하든과의 호흡이 잘 맞아가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벤치 원투펀치 노먼 파웰과 러셀 웨스트브룩 역시 세컨 유닛 구간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의 클리퍼스라면 이번 댈러스 원정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가 30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지난 유타전 3점슛 12개를 성공시키면서 커리어 하이인 47득점을 기록했었던 키건 머레이가 직전 경기에서도 25득점을 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28득점 13리바운드 12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었고 해리슨 반즈와 케빈 허더 역시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으로 워싱턴을 압도했었던 세크라멘토입니다. 올 시즌 홈 성적 10승 3패로 확실히 홈에서 3점슛 야투율과 경기력이 살아나는 세크라멘토인 만큼 난적 보스턴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스테이트 원정에 이은 세크라멘토 원정 백투백 일정이라 체력적으로는 열세겠지만 지난 시즌까지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보스턴이고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세크라멘토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던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